안녕하십니까.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신냉전 시대를 맞춰서 에너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파생된 대부분의 테마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좀 다뤄봤었던 에너지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들이 있었을 거고, 처음에는 그쪽 테마에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죠. 하지만 점차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좀 유발을 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그리고 뭐 소맥, 이러한 곡물 관련 쪽으로까지도 지금 이제 테마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 대체제로 뭐 수산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사료나 곡물 관련해서도 또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해서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도 원자력 발전 관련한, 뭐 물론 원자력 관련주들은 내부 좀 정책 관련한 부분들까지 좀 이슈화가 되면서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유가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 역시도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그렇게 되면 크게 테마로만 지금 놓고 보면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정유 관련주라든지 가스 관련주들이 1차적인 파동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죠. 저번에 다뤘었던 대표적인 중앙에너비스라든지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성에너지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셔라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오히려 가스 관련 쪽에서 대장주 겸 움직임을 좀 보여준 종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가 전쟁 관련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시세가 좀 몰리는 형국이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유 정유 관련주라든지 또는 가스 관련주 쪽이 좀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뒤이어서 또 시세가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쪽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러시아 루블 화폐 자체가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환전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최근에 급등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오늘 역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시세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지트라든지 뭐 비덴트라든지 뭐 장 초반에 떴다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갭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결국 정리를 하면 1차 파동은 에너지 가스 쪽이었고, 2차 파동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곡물 관련주라든지 비료, 사료 관련주, 더해서 암호화폐까지 지금 시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격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관련주들, 특히 첫 번째 타제로 움직임이 있었었던 가스 관련주라든지 정유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는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너비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음봉이 어제에 이어서 또 나타나는 걸 보면 고점에 대한 신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위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이어받아서 시세가 나온 것들이 오늘 간편식품 관련한 종목들, 뭐 한성기업이라든지 사주시푸드라든지 이제 식품 가격의 또 인플레이션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대체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수요들이 붙어내면서 관련주들이 또 테마를 간편식품 쪽이라든지 수산 쪽 관련해서 시세가 또 붙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해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현대사료라든지 곡물가의 또 인플레이션을 또 걱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까지 지금 2차적으로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2차 테마들,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시세가 나온 이제 뭐 간편식품 쪽이라든지 곡물, 뭐 암호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또는 길어지면 뭐 2, 3일 정도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관점이기는 한데, 최근 시장 트렌드 보신 분들은, 잘 파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유 쪽이라든지 가스 쪽도 마찬가지죠. 가는 놈들만 계속 갑니다. 가는 놈들이 뭐 10%, 20% 대장주가 20%, 30% 갈 때 그 밑에 좀 쳐져 있는 종목들은 5%, 뭐 10%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곤 하죠. 그만큼 시장의 대기 매수 수요 자체가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뿐만 아니라 테마주 쪽에서도 많이 좀 압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좀 새롭게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곡물 쪽이라든지 또는 간편식품 쪽이라든지 암호화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장기업, 대장 종목들, 한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뭐 사주시푸드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현재 차트 19% 오른 상황에서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7,000원 또는 이 저항 뚫어내면 7,500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을 따라잡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2차 전쟁 관련주들의 2차 테마까지 좀 확산이 된 상황에서 다음 확산은 어디로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오늘 5% 공략주 2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평화산업입니다. 오늘 사실 시세가 장 초반에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오히려 감사하게도 여기서 더 뻗지 못하고 다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거래량이 좀 붙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 쪽이 사실 정책 트렌드에서도 좀 부합하는 면이 있는 그런 상태고, 결국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하게 된다면 단순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핵융합 이런 쪽뿐만 아니라 확산해서 수소까지, 또 국내 산업 같은 경우는 수소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또 엮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시세 자체가 지난 8월, 9월 이때 강한 시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조정 파동에서 역시 큰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소 테마가 차트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요 구간에서는 지금 지지력이 발생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 한번 편입이 돼서 시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는 첫 번째 종목으로 평화산업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연준에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은 계속해서 좀 주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쪽에 조금 일시적인 흔들림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디지털 달러 개발의 긴급성을 꾸준히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네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뉴스거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사실 밑으로도 잡으신다 하더라도 밴드 하단권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입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상방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시가총액 역시도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는 평화산업, 수소차 쪽에서, 수소에너지 쪽에서 평화산업, 그리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미국에서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한네트 이 두 종목을 오늘 5%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쟁 관련한 테마들의 확산세가 시장의 메인 테마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에 반해서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확실히 돌아서고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오늘 5% 공략주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테마주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중장기 종목이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존의 테마군에 속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반복해 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참고하셔서 최근 시장에 잘 대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슈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